먹어야 됩니다. 윤석열이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계속 거짓말을 했었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윤석열이 기자회견에서 사람이 돌아가시는 문제인데 시신수습에 관해 이종섭을 질책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 자체도 어마어마한 비난의 대상이라고 난 보는데 문제는 이종섭 통화 내역이 나오기 전까지 했던 거짓말들이 계속 다 반박이 되고 있어요. 자기 참모들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종섭한테 윤석열이는 그냥 안부 전화했다 같은 개소리였다는 게 결국 이 상황은 윤석열로 수사가 향하고 있어요. 근데 이종섭까지는 수사를 가능할지 모르죠. 대통령실 수사는 사실 공수처로는 힘듭니다. 인원도 그렇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서류 하나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그 용산 뭐 기지국 이런 데서 자료가 나오면요. 그 자료를 분석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전화 통화 내역. 정말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인력으로 안 되는 측면도 있고 공수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 가능한지 윤석열을 수사할 수 있는지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어쨌건 이 수사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다. 요건데 예전에 왜 이종섭하고 통화를 했냐 그러니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수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통령실 수석급 이종섭하고 통화를 해서 주요 인사 방안, 방산 수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채병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죠 이게.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이 전 장관이 통화 전에 박정훈 단장 인사 조치 검토와 수사 지시를 했었다. 윤석열하고 통화하기 전에 이미 이종섭이가 박정훈에 대해서 인사 조치 등을 검토했으므로 대통령하고 상관없다 했지만 사실은 윤석열하고 통화하기 전에 조태용 안보실장하고 통화했던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이종섭의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사 조치가 윤석열하고 통화보다 먼저 있지만 대통령실의 안보실장하고 통화를 했구나. 더 이상 실드하기 좀 힘든 거죠 지금 이 상황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출장 관련해서 뭐 통화를 했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계속 둘러대고 있는데 정말로 출장 관련해서 통화를 했다면 그 내용은 그냥 밝히면 되잖아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건지. 그런데 또 그걸 밝히라 그랬더니 그거는 보안상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대. 이게 말이 됩니까? 보안상이라면 대통령이 보이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죠. 윤석열이 핸드폰을 드는 순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더하기 북한까지 다 같이 한꺼번에 6명이 듣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왜 우리 국민한테만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공수처가 윤석열을 직접 수사해라. 일단 직접 수사이라는 것은 일종의 실현 불가능한 요구에 가깝습니다. 저것이 결국 특검으로 이어지는 거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고 물론 특검이라고 해서 대통령을 수사를 강제할 수는 없어요. 수사를 강제할 수 없는데 그 간접적으로 압박을 주는 게 규모 차원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있잖아요. 윤석열이 저 반대파들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쓰는 스킬 중에 하나이긴 한데 거짓말이 들통났어. 그것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증거인멸의 우려랑 연결이 돼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그렇죠. 원래 그게 사실 저는 약간 윤석열이 전화 통화 내용을 인정하고 이런 게 약간 저는 운전자 바깥치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네.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이거 혹시 김건희랑 통화한 거 아닐까? 뭐 어떤 방송에서 형수님 이야기 나오면서 그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이 갑자기 대통령이 통화한 거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실제 그래요. 타임라인을 보면 용산에서 명의자 윤석열 통화했다. 야, 그 시간에 잼버리 행사 있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용산에서 통화하냐. 야, 이거 대통령이 통화한 거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이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날 갑자기 대통령이 내가 통화한 거 맞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연결고리가 엄청 많아. 예를 들면 로비설부터 시작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임성근이를 이렇게 구하려고 했을까?
근데 나오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임성근 부인과 KK가 관련이 있다는 썰. 임성근 동생이 검사여서 또 그렇게 로비했다는 썰. 다일 수도 있어. 저는 사실 로비설보다는 청순한 두뇌설을 믿는 편이긴 한데 네. 아무튼 너무 이상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평소에 우리한테 보여준 모습은 늘 모르쇠, 오리발, 입 다물고 가만히 있기 아니면 저기 뭐야 우문현답하기. 현문우답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내 이름 왜 불러? 이런 식으로 되게 얼토당토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갑자기 치고 나와가지고 내가 통화한 게 맞는데 적법한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 약간 이거 보면서 통화한 게 아닌가? 윤석열이 갑자기 인정을 해서 아 이분이 누구를 보호하고 싶은 게 아닌가. 혹시 운전자 바깥치기 한 게 아닌가. 아 그런 거요? 약간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술만 주면은 막 국정에 관심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7월 30일 날 집에 들어갔더니 여보 있잖아 자꾸 지금 내일 당장 출근하면 잠깐만요 좀 따라해 주면 안 돼요? 좀 비슷하게 좀 내가 워낙 그 목소리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뭐라고? 그러니까 내용이 이거 내용이 이거예요. 7월 30일 날 집에를 갔더니 로비를 받은 누군가가 윤석열한테 옆에 꼰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성근을 수사한다고 하는데 수사 좀 못하게 해줘. 그 비슷한 맥락으로 성대모사 한번 부탁드려요. 오빠 성근이 알지? 아 그거 해병 일사단장? 또 태호랑도 친하고 그렇잖아. 아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자꾸 지금 성근이가 좀 곤란한 상황인데 종섭이 오빠한테 전화 좀 해주면 안 돼? 그러면 내가 그 출근해가지고 내일 그냥 책상을 꽉꽉꽉 치면서 내가 그 경무를 할 거야 그냥. 아 근데 너무 지금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나한테도 연락이 오고 하니까 좀 그렇네. 그냥 내가 통화 한번 해볼까? 이랬을 가능성. 내가 오빠 폰으로 아니 왜냐면 지난번에도 왜 김건희와 한동훈이 통화를 할 때 왜 이렇게 카톡을 많이 했냐라고 했을 때 변명이 뭐였냐면 윤 총장하고 연락이 잘 안 될 때 이럴 때 연락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연락이 잘 안 될 때 김건희와 통화할 정도면 전화를 안 받을 때는 그분이 직접 전화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잖아요. 박정훈 단장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스킬. 이 스킬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이 몇 명을 이렇게 했을까요? 맞아요. 안 하던 사람은 이거 못해요. 안 하던 사람은 상상조차 못해요. 안 하던 사람은 이 사람이 죄 있는 자인데 이 사람을 죄 없는 자를 만들죠. 죄 없는 자를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죄 있는 자를 만들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몸에 배워왔던 삶의 기술, 지금까지 우리 검찰이 자기네들이 정의라고 하면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왔는지, 자기네들이 곤경에 처해 있거나 자기네들이 어떤 목적, 원하는 목적이 있을 때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거야. 야 그거 임마 항명죄로 엮으면 돼 이 새끼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렇지, 웃으면서 맞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도 갑자기 야 그 새끼 그거 명예훼손으로 엮으면 돼 이럴 거 아니에요. 당신들도 애외 아니야.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국가기관이나 이름으로 법을 집행하면서 이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야 그러니까 그거잖아. 지시를 안 들어 처먹으면은 항명으로 엮고.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항명으로 엮었던 게 오히려 지금 윤석열한테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잖아. 그 재판 때문에 증거가 막 쏟아졌고. 그렇죠. 이게 대통령이니까 사실 이렇게 된 거지. 검찰총장 때 이렇게 한 건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예. 그렇지. 근데 윤석열이가 저번에 2년 만에 기자회견하는 거기서 거짓말했던 거 한 번 더 볼게요. 그때 경로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최상병이 순직한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이종석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그러면요, 이게 만약에 문재인 정부였다면 여기서 나왔던 저 동문서답과 거짓말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섭한테 전화해가지고 무리하게 진행해서 왜 인명사고가 나게 하냐고 질책했다고?
그러면 앞에 윤석열이랑 통화하기 전에 조태용 포함해가지고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수백 통의 통화를 돌렸던 거에 대한 실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만으로 사실은 윤석열은 탄핵 사유예요. 워터게이트 사건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대통령이라는 놈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어.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야당이 지금 탄핵을 걸어도 무방한 사유예요, 저게.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명백한 위법사항을 이야기하는데요. 박근혜 탄핵은 위법사항으로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추미애 의원이 그 당시 대표일 때 했던 말 행상 책임이라니까요. 어려운 말 다 빼고 나면 국민을 대하는 태도예요, 태도.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MBC랑 뭐 한겨레랑 등 해가지고 대통령실이 윤석열이 해병대 수사단 야단 친 것이다. 이 말 또 바뀌긴 했어요.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인데 바뀌긴 했지만 윤석열이 해병대 수사단 야단 친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뭐 그 아까 저 우리가 보여드렸던 거 있죠. 초반에 보여드렸던 거. 뭐 양국 간에 뭐 그때 이종섭이가 지금 해외 출장 갔었잖아요. 네. 그 이야기했다가 이게 완전히 이제 입장이 바뀐 상황이에요. 그때 또 나온 말이 이런 거예요. 명령을 이행한 초급 간부까지 똑같이 다 처벌하는 건 가혹하지 않냐.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본인은 초급 간부들을 챙기는 척 저렇게 말을 했지만 정작 초급 간부들만 네, 처벌을 받고 사단장을 빼준 거 아닙니까 임성근을.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자기가 어디에서 교육을 받고 어떤 내용에서 핑계를 대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바보도 아니고 아니 초급 간부 같이 똑같이 다 처벌하는 거 가혹하지 않네 이런 말 했다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게 녹취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하면서 자기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하지만 전 여기에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 미국, 프랑스 이거 다 갖고 있을 텐데 차라리 걔네한테 녹취록을 달라고 하는 게 빠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왜 저를 끌어들이려고 하세요? 너무 거짓말을 하고 너무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건의 크기보다 거짓말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국가 위정자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하나를 했더니 이걸 덮으려고 또 100개의 거짓말이 필요한 그러니까 거예요. 차라리 당당하게 나는 사단장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바로 잡으려고 했다. 차라리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지만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근데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논리가 당당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와서 거짓말로 국민들한테 이 초급장교들 사람들이 바보들입니까? 우리가 바보예요? 답답하죠? 네, 지금 보시는 이 매체에서 여기가 일요시사인가 그렇죠. 여기에서 푸나님은 윤석열의 뒷자리를 깠는데 여기는 부분적으로 오픈을 하셨어요 지금. 010 조립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010 땡땡 38 57 땡땡. 그거 한번 해볼까요? 내가 윤석열한테 텔레그램을 보내가지고 너 왜 거짓말했어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아니요. 살려주세요. 저 없을 때 하세요. 체리 따봉이나 하나 보내주세요. 야, 저 전화번호 뒤에 내가 깠어 572 하나야. 그럼 앞에 두 개만 맞추면 윤석열 전화번호 완벽해. 아, 이 매체는 썬데이 저널입니다. 그럼 99번만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99번도 아니라 89번만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어쨌건 윤석열하고 이종섭하고 통화가 그 즈음이에요.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데요. 업무상 통화하면 대부분 유선폰 씁니다. 비서실이 세팅해가지고 국방부 장관 비서랑 통화한 뒤에 서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지. 뭐 기분 나쁘다고 낮술 저먹고 점심시간에 자기 개인 폰 들어가지고 야 잠깐 내가 이틀 전에 거기 애들 촛대형이 시켜가지고 내가 그거 적당히 하라고 했지. 이틀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 새끼가 지금 안 하고 이질을 하는 거야. 전화가 그런 거라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고 국방부에서 다시 수사했는데 또 임성근이 앉아야니까 또 전화합니다 저거. 8월 8일 날. 이미 지금 이 상황에서 실대가 불가능해 이제. 그리고 그래서 이종섭이 입장에서는 그 똥줄이 다 가지고 막 임성근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임성근의 근황 챙기는 거 있잖아. 임성근 휴가 간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쨌건 지금은 네. 수사 개입 인정한 거다. 물론 윤석열 입으로 말한 건 아닙니다. 뭐 그렇죠. 본인이 뭐 말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개입이죠. 이게 개입이 아니면 뭐가 개입이에요. 어느 법에 혐의자가 많으면 빼야 된다. 저는 이런 법 본 적 없어요. 혐의자가 10명이면 10명을 다 조사하는 거고 100명이면 100명을 다 조사하는 거지. 언제부터 무슨 죄에 대해서는 혐의자가 몇 명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법. 그리고 그 관련해 가지고요. 그 수사 지휘라든지 이런 거에 그게 있어요. 결재권자, 명령권자는 그렇죠. 법으로 정해져 있죠. 국방부 같으면 국방부 장관일 걸 아마도 거기에 뭔가 그 영향을 주려고 누가 개입하면 안 되는 게 불법인데 말하자면 그런 사건에 대해서 민간이 수사하게 돼 있다. 이것도 골 때리는 게요. 군대 내에서 기초 수사를 해줘야 됩니다. 민간이 군대에 들어와서 조사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사망 사고나 성공기 관련된 사고는 민간이 맡고 있는데 사망 사고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범죄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사, 보통 이건 수사라고 안 하고 조사라고 하죠.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수사 의뢰라는 형식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찰이 그걸 보고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지를 알아야 이걸 수사 의뢰를 맞죠, 하든지 맞죠. 이첩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사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 기초조사 한 거예요. 어. 박정훈 대리가. 그래서 그 안이 경찰로 넘어가서 경찰이 봤을 때도 임성근이가 책임자다. 그러면 입건해가지고 기소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면 세상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이 사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라고 좀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이상구님. 새날 가족이 된 지 오늘로 2년이 됐네요. 좋은 방송 늘 고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집회 가서 인사 한번 드릴게요. 오늘 보내려고 5월 시청료 연체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상구님. 지금 새날 구독자가요. 주말을 통해서 엄청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99.7만 명. 7천 명인 거죠. 99만 7천 명. 다시 많이들 네. 돌아오고 계십니다.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2, 3천 명만 되면 100만 한번 찍어보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